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소리 공은의 김민희입니다. 네. 오늘 벚꽃 다 떨어졌죠, 밖에. 아, 벌써 또 떨어졌나요? 네. 어제까지 만개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분홍색, 녹색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봄이 그냥 쓱 지나갔네요. 쓱 지나갔죠. 구경 안 하셨어요? 그냥 동네 주말에? 펴 있는 거 오다 가다 음. 네, 봤어요. 저도 어쩌다가 구경을 했어요, 어제. 서점 가다가. 오늘은 조금 각도를 좀 바꿔서 네. 글 쓰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한 번씩. 제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글 쓰는 분이 주변에 한 분 계시길래 이제 좀 같이 좀 해달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네. 방송 작가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선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선영입니다.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올해 10년 차 방송 작가가 됐고요. 네.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교양 그리고 예능도 하고 사실 부르면 다 가서 일합니다. 그런 방송 작가예요. 되게 다양한 글쓰기가 가능하시네요. 그러면? 대본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자료조사 바탕으로 내용 풀어내면은 그 MC나 출연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어차피 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쓰는 거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 다만 거기에서 뭐 다른 거는 뭐 캐릭터를 줘야 될 때나 이를테면 예능 여행 프로그램은 캐릭터를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끌어가는 거야. 당신이 여기에 대장이다.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다. 총무예요. 얘기해주면은 그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개인의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살려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여주기도 하고 해요. 아, 그럼 방송 작가분이 직접 그 출연자한테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전달하나요? 말로도? 네, 왜냐면은 이제 리딩이라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리딩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거는 꼭 강조를 해줘라 라던가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해줘라 이 정도 얘기는 하고 방송에 들어가요. 아, 글만 쓰고 끝이 아니네요. 네네. 촬영도 가고 사실 사전 답사 그 전에 이제 섭외부터 섭외부터 하는 거죠. 섭외가 먼저인가요? 글보다? 네. 네. 왜냐면 사람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글을 써주니까.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네. 다큐까지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다큐는 저는 이제 막내 작가 때만 했었는데 네. 다큐 할 때는 이제 거의 기획으로 다 만들고 나서 대본을 만들고 나서 이제 촬영을 나가요. 네. 이를테면 전문가 인터뷰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전문가를 누가 있을지 리스트업하고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 논문이나 인터뷰로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인터뷰 이런 인터뷰 좀 해주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할 수 있다 없다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나갔을 때 사실 좀 파장이 있으니까. 네. 자기 이름 걸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못하겠다 하면은 그냥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약간 이 분야에서 권위가 있고 하면은 설득을 막 하다가 안 되면 말죠. 어쩔 수 없이. 설득도 하시나요? 작가님들이? 같이 이제 PD님이랑 같이 가요. PD 작가 같이 가서 얘기해요. 한참 얘기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그렇죠. 안 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아니 왜 하겠다고 해서 안 해? 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계획이 틀어지는 건 당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바뀌면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짜고 또 틀어서 또 다시 짜. 약간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맨 처음에 요청할 때 부담감은 없으셨어요? 네. 왜요? 네. 왜 부담감이 없지? 어차피 아니요 그냥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른들이랑 얘기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네.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그냥 직업이 만들어졌군요. 그냥 하게 된 것 네. 같아요. 네. 민희님은 어떤 글쓰기를 보통 하세요? 저요? 네.
저는 지금까지는 실용적인 글, 정보성 글 그런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니면 에세이와 정보가 섞인 약간 그런 류의 글이었죠. 이것도 출판이라고 같은 경우는 1인 출판에 관한 정보도 담겨 있지만 제 이야기가 이제 같이 녹여 있으니까 네. 에세이 형식으로. 네. 선영님은 약간 어떤 타인에게 캐릭터를 입혀가지고 상상하면서 계속 글을 쓰시겠네요. 캐릭터 입히는 것도 입히는 건데 이를테면 저는 이제 여행 프로 할 때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네. 그 이유가 내가 여행을 갔다면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좀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글이라서. 네. 네, 그래서 그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청자라면 저거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조금 그게 더 중요한. 콘텐츠를 네. 어떤 걸 담을 것인지. 네, 가서 뭐 만약에 베트남 여행을 갔다 그러면은 망고나 이런 거를 딱딱한 망고 같은 거 소금 찍어 먹잖아요.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모습이라던가 고수 다양한 고수가 있다. 한번 다 같이 시식 해볼까? 상황을 그런 네. 상황을 이렇게. 그렇게. 근데 생각보다 작가라고 하면 이제 막 글만 쓰는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같네요. 네. 섭외도 하고 인터뷰 요청도 하고 또 출연자들이랑 또 합도 맞춰야 되고 그 사람 그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으세요? 제 직업이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지만 그럼에도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정말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왜냐하면 제가 언제 그런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하고 교수님들이랑 그렇게 이게 단독으로 이게 대화를 얘기를 할 수 할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내가 뭐라고 교수님 이거 말고 저 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렵다 싶으면은 교수님은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기준이 나로 맞춰지는구나. 네. 왜냐면 내가 못 알아들으면 시청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니까. 네. 내가 못 알아들으면 시청자도 못 알아듣는다. 그게 좀 교수님이 막 어려운 용어를 쓰시잖아요. 네. 저는 그냥 교수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게 뭐예요? 하면 교수님이 막 얘기를 해줘요. 교수님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교수님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교수님도 그런 말을 모를 수 있구나. 그런 얘기 하실 때 조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시청자들은 초등학생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 맞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웃기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웃기면 됐다고. 진짜 얘는 거짓말하지 않는 진짜 직관적인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책은 중2 대상으로 쓰라고 하잖아요. 보통 대중선은 그렇죠. 네. 네. 미니님도 그런 걸 고려하면서 쓰세요? 저는 원래가 어려운 거 말 쓰는 거 싫어해가지고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막 유치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어나 이런 거 한문 한자어 그런 거 좀 안 쓰고 그냥 꼬아서 말하지 않고 약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글 잘 쓴 글 하면 이제 한 번에 딱 읽어서 알아들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쵸. 일단 문학 뭐 시 이런 게 아니면은 실용서거나 에세이라면은 어쨌든 독자가 좀 알아듣게 써야죠. 혼자만 멋부리고 있으면 좀. 저도 약간 그림책 처음에 배울 때 그거 얘기하셨거든요. 단어 같은 거 되게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송 쪽은 여러 명이서 같이 서로 글을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네네.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조언도 주고 그런 게 활발하게 일어나나요? 아니면 파트별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본인 것만 쓰시나요? 네. 나눠서 본인 것만. 그럼 말투는 어떻게 통일시켜요? 최종적으로 메인 작가님이 하세요. 거기서 또 메인 작가분이 있으신 거구나. 네. 메인 작가님이 맞춰주세요. 톤을. 그 다음에 연출팀에 넘기죠. 근데 약간 선영님 좀 되게 일을 되게 재밌어 하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경력 관리가 좀 안 된 작가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다양하게? 네. 하고 싶은 거를 위주로 지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네, 분야가 좀 다양하다. 그러니까 한 예능이면 예능만, 교양이면 교양만.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해보니까 경력 관리 안 됐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선영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나눈 얘기 중에서 약간 자기는 항상 하던 거 또 하는 것 되게 지겹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새로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이게 한 프로그램 가서 1년 넘게 한 게 저는 2개밖에 없거든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되는 건 좀 이제 지겨워서. 네. 위니님 좀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저도 좀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세요? 네. 위니님도 좀 보면 되게 사서 고생하는 재밌는 좀 거. 스타일이.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질이 그렇게 타고났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면 참고 하면 잘 안 되고. 네, 네. 맞아요. 잘 안 돼요. 네, 힘들어요. 그렇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요. 하기 싫은데. 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점이잖아요. 또 다양한 거 했으니까 또 다양한 거 범용이니까 약간 여기서도 물러서고 약간 문법이 맞아요. 또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분야마다. 근데 네. 다 알고 계신 거니까. 그렇죠. 음. 개인의 능력치가 되게 넓은 거죠.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작업하세요? 지금 쉬고 있어요. 아, 지금 쉬는 중이시구나.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쉬고 다행이었네요. 이제 설 때까지 일 하나 하고 사실 3월에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엎어지면서 예상보다 쉬는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네. 방송 작가분들은 다 프리랜서이신가요? 네. 아, 어디 소속 뭐 이런 게 없고. 없고 다 프리랜서인데 TBS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나? 그때 이제 공채로 작가를 몇 명 뽑은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분들은 계속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상파에서도 이제 방송 작가를 뽑은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1기 외에는 그 뒤로는 안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이 어떻게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명부 같은 게 있나? 일은 이제 구직 사이트로 아, 하고, 그리고 이제 카톡방. 카톡방. 네, 카톡방에서. 근데 요즘 카톡방으로 일 많이 구한대요. 아, 그래요? 네. 오. 웹드 그쪽도 아, 웹드란다. 웹소설 그쪽도 카톡방에서 막 많이 이렇게 그렇구나. 한다고. 웹소설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는 항상 초반만 쓰다가 한 2장 쓰다가 2장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잃는군요. 네. 2장에서 길을 잃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 큰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는 걸까? 약간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글 쓰는 사람인데 글을 어려워하는 그런 말을 쉽게 뱉어가지고 그게 전 너무 웃긴 거예요. 분야가 다르니까 또 완전 또 작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웹소설은 그렇죠. 저는 사실 정말 저는 드라마를 쓰고 싶거든요. 너무. 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쓰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 학원 다녔던 게 이제 그런 수업이었어요. 드라마 대본 쓰는. 네. 그런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에서는 뭐 대사라던가 이런 걸 어떻게 쓰는가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제 구조. 네, 글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론이네요, 완전. 이론인데 이론조차 몰랐던 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정말 너무 어렵고 미스터리나 스릴러 쪽이 저는 사실 더 관심이 있거든요. 로맨틱 코미디나 이쪽보다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진심이에요. 지금 한번 그래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어요. 해야겠다. 그럼 혼자 집에서 자유롭게 쓰는 시간도 많으세요? 쓸 때 쓰긴 쓰는데 저는 약간 자료조사가 좀 먼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그게 습관이 되셨구나. 뭔가. 그게 뭔가 실화라던가 어떤 사건이라던가 이걸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상상력을 덧붙이는 작업이 저는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냥 생판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항상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것저것 써보곤 있어요. 요즘 뭐 실화 기반 영화나 드라마도 많으니까. 맞아요. 더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음. 실화 기반을 했다고 하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네. 학교 다닐 때 늘 존재감 없던 네가 이렇게 예뻐질 줄이야. 모르는 법 모르는 법 모르는 법 모르는 법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법. 머리 질끈 묶고 재수학원 다니던 네가 이렇게 의사 가운 입다니. 모르는 법 모르는 법 모르는 법 모르는 법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법. 몸이 비실해 늘 보호 본능 일으키던 네가 이렇게 언제 벌크업을 한 거니. 모르는 법 모르는 법 모르는 법 모르는 법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법. 탄탄대로 걸으며 도도했던 네가 한 방에 훅 가니 별거 없구나. 모르는 법 모르는 법 모르는 법 모르는 법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법. 꼬일 대로 꼬여버린 내 인생 이렇게 늙어만 가는 것 같아. 모르는 법 모르는 법 모르는 법 모르는 법 인생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치 앞도 못 보는 새옹지만 모르는 법. 끝까지 모르는 법 끝까지 모르는 법 모르는 법 모르는 법. 선영님 이야기 들어보면 글보다는 좀 활동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들리거든요. 좀 글은 약간 부차적인 그런 것 같아요. 방송 작가 직업이 좀 그런 건가요? 방송 작가, 그러니까 작가가 글을 쓰기는 쓰는데 음. 글을 쓰긴 쓰지만 그 제반 사항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점이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고 물론 이게 되게 좀 나뉘어요. 이를테면 아예 교양 작가님들은 네. 아예 교양만 하시는 분들은 촬영을 나가진 않거든요. 음. 나가려면 이제 사전 답사부터 시작해서 다 가야 되고 하니까 교양 작가님들은 나가지는 않는데 저는 사실 나가는 게 더 좋기도 해요. 이제 아내만 있으면 또 답답하고 혼자 가기엔 또 약간 귀찮고 그래서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좀 정리해서 정제된 걸로 알려주는 거 이것도 좀 좋고 그래서 저는 방송 작가라는 직업 쪽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사실 방송에서 글 쓰는 사람은 작가밖에 없긴 해요. 네. 근데 작가들은 그것도 하고 멀티네요, 완전. 네 그걸 같이 해야 되는 게 저는 좀 저랑 또 잘 맞는다. 물론 이제 이 글 쓰는 걸 작가들이 하면 PD들은 영상을 다 하죠. 네. 영상 관련된 거 편집하고 후반하고 사운드 잡고 다. 미니님도 네. 글 쓰는 거 말고 네. 그 이후에 출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네. 글 쓰는 만큼 균등하게 좀 네. 좋아하는 일인가요? 출판하는 일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글만 쓰라고 하면 두 분 다 심심해가지고. 저는 약간 근데 또 막 엄청 활동적이진 않으니까는 네. 글만 쓰라고 갇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
힘들긴 하겠죠. 아무래도 글만 쓰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서비스직이라면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 또 되게 새로운 사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인연 맺고 대화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비슷한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근데 글쓰기 할 때 그냥 머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제반 과정이 약간 활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그게 네, 결과 보고서 느낌. 은혜님이 글쓰기에 대해 고민인 어떤 고민인가요? 저요? 네. 저는 지금 보도자료 아. 때문에 약간 객관적 글쓰기? 그게 저는 객관적 어려운 것 글쓰기. 같더라고요. 음. 뭔가 창작하는 거는 좀 신기한 게 두 분 다 뭔가 활동으로 인해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정리 차원의 글쓰기?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창작 쪽은 사실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생각하다가 쓰는 게 그거거든요. 물론 뭐 내 경험이 들어간 거긴 한데 딱 그 경험과 글이 1대1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저런 글쓰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잡다한 지식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딱 그 줄기만 뽑아가지고 정수만 그걸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글 쓰는 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보도자료도 약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수만 뽑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곁길로 자꾸 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곁길로 세는 거 매번.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엔 보도자료가 조금 자유로워져서 그러니까 그쵸. 책 관련된 보도자료, 네. 그러니까 서점에 보내는 거, 그냥 객관성을 버리고 그냥 주관성을 드러내는 것도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 1인 브랜드니까 네. 작가의 말이 결국 출판사의 말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이제 1인 출판을 하니까 내 책을 뭔가 이제 홍보해 줄 수 있는 수단에 기사 형식으로 써가지고 보내는 방법도 또 있잖아요. 홍보 차원에서. 요즘에 AI가 굉장히 잘 써줍니다. 그거. 그래요? 네. 아니 이런 그래요? 네네네. 많이 나왔어요. 그런 툴이. 그래요? 마케팅 문구를 뽑아주는 툴이 나왔어요. 기사식으로 써준다고요? 네네네. 처음 듣는 소리네요. 그래요. 전 지금 그 글쓰기가 0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날씨 얘기부터 먼저 꺼내야 되나? 화창한 봄날 이러고 있거든요. 화창한 봄날이요? 아이들과 놀기 막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AI한테 한번 부탁을 해봐야겠네요. 저는. 네네. 저는 이게 어려워요.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두 분은? 어려운 부분 있죠. 약간 이제 선생님도 다양한 글쓰기가 가능하지만 거기서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사전 조사만 되면 다 가능한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방송 글쓰기는 그냥 뭐랄까 쥐어짜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방송은 나가야 되고 데드라인 있고 어떻게든 맞춰서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초반에도 그러셨어요? 경험이 없었을 때도? 경험이 없었을 때도 어쨌든 메인 작가님도 보여드리고 어쨌든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방송 글쓰기는 항상 데드라인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거기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빵꾸 나면 안 되잖아요. 네, 누군가 나한테 돈을 주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맞춘다. 어떻게 되든 간에. 역시 마감의 힘이. 그럼 마감 호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방송 작가 다 다르겠다 또 근데 분야마다 그죠? 네. 방송 횟수도 그렇고 언제 방송하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어쨌든 방영되기 며칠 전까지는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방영되기 3주 전엔 돼야 3주 돼요. 전. 왜냐하면 그래야지 녹화를 뜨고 후반을 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막 계절에 관한 그런 거 소재면 계절을 오지 않았는데도 막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네. 조금 어렵겠다. 그런 부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호흡은 사실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글 쓸 때 태고라고 하죠. 태고를 본인이 다 해서 끝낸 다음에 메인 작가분이 이렇게 조합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메인 작가분이 뭔가 태고 과정을 조금 해주시나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말투를 해주세요. 맞추면서요. 네, 맞추면서 해주시고 일단 저도 태그해서 보내지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작가들이 많은 팀들도 있거든요. 뭐 네. 9명, 10명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태그가 되는 거죠. 우리 좀 더 개인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궁금해요. 개인적인 글쓰기. 아, 하고 싶지만 제가 소녀님이 약간 아까 2페이지 했다는 그 웹 너무 어려워서. 웹소설. 그거는 너무 장르가 어려워요. 뭔가요? 이거는 기담이에요. 미스테리. 미스테리로 쓰다가 이거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웹소설은 또 작법이 다르니까 그런 요즘엔 수업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더라고요. 수업도. 맞아요. 저도 웹소설도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뭐 강의나 이런 거 온라인에서 보기도 하고 뭐 책도 몇 개 읽고 그랬는데 뭔가 조금 너무 잘된 거 위주로 그 나중에 잘된 거 위주로 분석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건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는 약간 목표치가 확실하잖아요. 그쵸. 대중들은 무조건 엮어야 되니까 좀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있어요. 근데 저도 재밌고 쓸 때 재밌고 그리고 내용도 재밌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찾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장편까지는 못 써봤고 20화 정도까지 올려본 적이 있는데 치킨값만 벌었는데 네, 근데 장편 쓰기는 또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시작하면 확실히 안 되고 약간 가장 클라이맥스나 재밌는 부분? 쓰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딱 떠오른 연관 부분 거기를 약간 먼저 쓰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이제 조금 앞에서 이렇게 다듬어가면 약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단편을 좀 계속 한번 써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장편을 처음부터 하려니까 이게 확실히 너무 거대한 산같이 느껴져가지고 두 분 다 웹소설에 대한 그 꿈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꿈까지는 아니고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다? 네, 한번 너무 해보고 싶다. 재밌어 보여서. 그렇구나. 저는 읽는 것만. 어떻게 그 수많은 등장인물과 그런 걸 다 감당을 하지? 대단하다 하면서. 해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는 막 밤이나 아침에 약간 누워가지고 꼼지락거리면서 상상하는 거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 좋겠다. 뭐 이게 내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좀 남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 창작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메모 같은 거 해놓으세요? 그런 아이디어 떠오르면? 할 때가 있었어요. 할 때가 막 있었는데 막 하다가 근데 그거를 나중에 봤을 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생각날 때는 바로바로 써야 되나?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안 나요. 생각났을 땐 막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뭐였지? 막 이러면서 진짜 기가 막혔는데 막 이러면서 맞아요. 와 진짜. 그래서 메모를 근데 해요. 그거 적어놔도 나중에 보면 이게 뭐야? 뭔 소리야? 그때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괜찮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전에 나오셨던 글지마 작가님이 그래서 그거를 딱 단어나 이런 걸로 해놓지 말고 완전한 문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놔둬야 나중에 그걸 이어서 쓸 수 있다라고 팁을 그때 주셨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이제 글 잘 쓰는 사람들의 방법 들었던 게 있으시면 맞아요. 말씀해달라고 공유 좀 했는데 해주세요. 그 답변 살짝 봤는데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저도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를 막 다 해줘요. 아무래도 글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이제 제가 사실 이제 1월달 후반부터 지금 이제 쉬면서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나도 이렇게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쉬면 글만 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사실 들었었던 건데,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글을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근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원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잘 쓸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
그래서 더 못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했더니 이제 막 얘기를 해주죠. 제가 고민을 막 얘기해요.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내가 너무 고민스럽거나 하면은 막 얘기를 하나 봐요. 나도 모르게 그만. 그리고 저는 또 그만 까먹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게 그런 거였어요. 이제 똥을 싸질러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라고요? 이게 내가 어떻게 쓰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어떤 글이든 간에 이게 그렇잖아요. 뭐냐면 사람의 취향이 정말 다양해서 어떤 글을 써도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드백을 그리고 받고 나서 고치면 된다. 인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끙끙 앓을 바에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써서 내보이고 피드백 받고 또 수정하고 또 받고 이런 게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해줬고 진짜 맞다 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막 쓴 거죠. 막 써. 이런 다시 덮어. 이런 과정이 또 있었고 이제 어떡하지 뭐 또 그러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이 얘기를 해준 거죠. 루틴으로 쓰라는 거. 어제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봤던 책도 이제 작가의 루틴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김준혁 작가랑 뭐 여러 작가님들이 자기의 루틴에 대해서 쓰는데 김준혁 작가님은 그랬어요. 글을 읽고 쓰는 행위는 아예 루틴에 넣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냐? 정말 그거는 삶에 녹아있기 때문에 루틴에 넣을 수도 없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와서 책상에 앉아서 쓰기 시작한다거나 밤 산책을 이제 밤 야행성의 어떤 작가님은 밤 산책을 갔다 와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다거나.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루틴을 쭉 보면서 생각이 든 거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쓰는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해요. 저는 그게 되게 맞아. 더 놀라웠거든요. 하루키 달리기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 하루키 얘기도 거기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작가죠. 네. 운동하는. 쓰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얘기하신 그 작가분들이 어떤 작가님이신데요? 소설가 대부분 소설가신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소설가 이렇게 약간 창작하는 그 작가분들은 그 작업이 종결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실용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방송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끌어내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그런 글이어가지고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하긴 지금은 선영님이 개인적인 글쓰기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맞겠네요. 근데 어쨌든 글쓰기도 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 노동이라 가지고 운동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필수더라고요. 네. 저도 엉덩이 운동 힘이니까. 되게 많이 도움됐어요. 운동하는 거. 운동을 한참 안 하다가 몇 년 전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헬스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뭐 운동 목표가 뭐예요? 그래서 아니요 죽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맨날 가서 러닝머신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진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가 오죠. 네.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갔거든요. 운동. 그래서 그때는 괜찮으셨어요? 운동해가지고? 네. 석 달 열심히 했더니 몸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가기 싫었어요. 나아지니까. 두 분은 지금 클라이밍 되게 꾸준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기초반. 저는 기초반. 저도 기초반. 기초 아니면서 기초반에 있는 사람. 맞아요. 분탕질하고 있어요. 덕분에 그래도 작가님을 모실 수 있게 됐죠. 저는 나머지 공부하거든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너무 쾌감이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어디서 운동 좀 하다가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맞아요. 근데 딱 선영님은 정말 운동 안 하고 오신 그 약간 뭐랄까 되게 순수한 반응? 그래서 엄청난 쾌감인 거예요, 내 가슴에. 맞아, 저래야지. 자기 자존감 채우는 걸로. 내가 저랬다고 하면서. 그랬군요. 네. 그런 관계였군요. 아니 진짜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왔냐고 저한테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다들 어디서 운동을 하다 온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캐 보면 아마 뭐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들. 그럼 배신감 드는데. 그쵸. 근데 저 기초 들어갈 때 안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물이 너무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진짜 생 기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데 전에 한번 했더니 이거 아닌 거예요. 왜냐? 하루에 클라이밍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네. 딱 20분만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진짜로?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팔이 아니었어요. 팔 귀한 팔인데 글 써야 되는. 팔이 떨어져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하고 나서 글은 더 잘 써지시나요? 글보다는 네. 일단 성취감이 확실히 있어요. 어디예요? 운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나 자신이 멘탈이 좋아지죠, 좀. 네, 멘탈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사실 초반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왜냐면은 내 소중한 팔들이 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잡고 했는데 그 다이어트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주말이 되면 다이어트가 주말을 가요. 폭식한다는 거세요? 닭발이 땡기고.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네. 마지막 만찬을 뺐어요. 매주마다 마지막 만찬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맞아요. 원래 주말에는 다이어트 주말을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주중에 또. 그 말이 생각나서 아까 웃었어요. 백수가 운동하면 안 되는 이유. 왜요? 보람되니까 하루가. 그럼 계속 그냥 보람차게 백수 생활. 약간 일시적 백수시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갔다 온 날은 사실 힘들어서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음. 뭐랄까. 그래서 잠깐 누워있다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그냥 그 클라이밍 센터 위에 페라로사 있거든요. 네. 커피가 6,000원이에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네. 그럼에도 맛있죠. 불구하고 그냥 그걸 먹어야겠다. 그래도 클라이밍 끝나고 바로 거기 가서 뭐라도 하면 그래도 좀 보람되다. 뭐라도 쓰면. 거기서 먹고 이렇게 글 쓰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람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좋은 방식이에요. 좋다. 네, 6,000원이 아깝지 않다. 그거를 아끼면은 오히려 더 근데 거기 와이파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네. 저 원래 테더링 써가지고 핫스팟으로. 그러시구나. 그럼 요즘은 주로 거기 카페에서 글을 많이 쓰세요? 수금에는 이제 거기 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도서관 아니면 집 너무 귀찮을 때. 미니님도 오세요. 어디요? 테라로서 글쓰기 좋다고 지금. 그래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좀 막 많지 않은 편인가요?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평일이어서 외졌고 정말 불편하거든요. 교통이. 가기가. 최악이에요. 그러면은 괜찮겠네요. 도보 40분. 왜냐면 저희 동네는 너무 카페들이 다 사람 꽉 차 있어가지고 조금 적당한 시끄러움 정도의 카페 그런 게 찾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다 의자가 이상해. 맞아. 땅바닥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막 이상한 스틸로 돼 있거나 막. 점점 의자가 이상해지고 네, 있어 카페들이. 판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불편해가지고. 또 그런 단점도 있네요. 네네. 카페가 많지만 동네에. 네. 도서관은 다 잘 안 가세요, 그러면? 저는 진짜 애 때문에 자주 가다가 최근에는 잘 안 가요. 아이가 도서관 안 갈 나이여가지고. 저는 이제부터 가려고요. 그래서. 어디로 다니세요, 도서관 두 분? 저는 집 근처에 그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거기 진짜 이뻐요. 그래요? 왜? 뭐가 달라요?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 되게 구산동. 책도 큐레이션도 좋고 네. 행사도 되게 많이 좋은 거 하더라고요. 미니님 어떻게 가보셨어요? 그때 한번 놀러 갔었어요. 도서관 좋아하긴 해가지고 원래 도서관 다니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은혜님이 한번 같이 갔었던 마포 마중도. 네. 마포 중앙도서관. 네, 중앙도서관. 거기가 가장 가까워가지고. 거기도 좋아요. 거기 좋더라고요. 네. 전 사실 도서관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서관에서는 사실 노트북 하면서 약간 시간 보내도 중간에 뭐 찾고 싶다거나 하면은 바로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좀- 자료가 바로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나가다 그냥 표지가 예쁘거나 해도 한 번씩 들춰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사실 좋아서 저는 집 근처 어쨌든 20분 반경 안에 다 있는 곳을 그냥 되게 원했어요. 항상. 예전에 당산에도 잠깐 살았는데 그때 바로 옆에
그 영등포 평생학습관 음. 거기 있거든요. 거기도 책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 갔다가 옆에 센터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운동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하고 그래서 한강 그때 걸었죠 그때는. 근데 그 자료 찾다가 글 쓰는 게 끊기는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 있어요. 있는데 뭐가 필요하면은 이제 쓰다가 그냥 뭐가 필요함 써놓고 아, 그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써도 네, 일단 쭉 쓰고. 저도 그게 너무 싫어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걸 찾으려고 이걸 끊어버리는 게 그게 흐름이 네. 그쵸. 일단 쓰고 음. 채워넣고. 그렇게 해도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작가님은 또 혹시 그런 꿈은 없으세요? 출판에 대한 내 책 출판에 대한? 출판이요? 음.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더 커요. 아 그래요. 그래도 네. 혹시 뭐 쓴다면 어떤 걸 쓰고 싶으세요? 종이책 출판을 한다면? 저는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먹는 거에 대한 추억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 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소소한 추억을 담은 책? 그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게 우리나라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이제 공통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쓰지는 않았어요. 한번 기획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겠는데 요즘에 그 띵 시리즈라고 거기에 이제 음식 관련된 에세이 시리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작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분은 조식에 대해서 쓰고 뭐 어떤 분은 뭐 계란 요리였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쓰고 그런 책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냐면 저는 사실 그야말로 사글을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너 언제까지 이거 하면 돈 줄게 하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 작업이 진도가 안 나가고 하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개인 작업을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출판을 시작할 때부터 이걸로 먹고 살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다른 걸로도 저도 외주 사글이죠. 뭐 편집도 하고 다른 출판사의 편집도 하고 뭐 리라이팅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할 땐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마감 맞춰서 어떻게든 해야지 이런 거 약간 그런 건데 이제 그 대신 이제 그런 욕구 같은 거 내 거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이걸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쌓이면서 이게 또 공개된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이 있으니까 또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조금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이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글이면 좀 힘든데 그래도 이제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니까 그래서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저를 받아줄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스스로 한 거거든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조금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 피드백이 또 있기도 하고. 근데 피드백과 별개로 그냥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안 하고는 좀 못 버티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이거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사글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나는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마감이 된다고 어떻게 나오지? 근데 은혜님도 그 책 표지 같은 거는 네. 의뢰받으면 하잖아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하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약간 이제 몇 번 안 해봐서 약간 간신히 했다라는 건데 이게 딱 보면 딱 이제 딱 찌르면 딱 나오고 찌르면 나오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그런 경지가 너무 신기해요. 그 찌르면 나오고 이렇다기보다는 그거 600자 그럼 채워지잖아요. 안 채우면 안 되니까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사실 데드라인이 있고 네. 언제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개인 작업 하시는 건 그 데드라인도 내가 주는 거고 그렇죠.
안 맞춘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그런데도 그거를 맞춰가면서 일을 하시고 이게 되게 대단해요. 너무. 맞아요. 저 그건 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이거를 해야겠어라고 생각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좀 되게 별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출판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사람들한테 보게 할 수는 없어. 이걸 돈 주고 산다고? 약간 이런 거에서 좀 그거를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인터넷상에서 올려지고 흘려버리는 거면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출판해서 기록에 남고 사람들이 돈 주고 산다는 그런 압박감? 그런 그런 것도 것 있죠.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또 아마 근데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영상 콘텐츠도 직접 기억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약간 시작이 약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판사에서 일할 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도 그건 출판사의 거고, 그러니까 뭐 내 어떤 공로가 조금 들어가지만 온전히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난 좀 온전히 내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세상에 아무리 구석쟁이일지라도 내가 했다. 내 거다. 약간 이런 내 오리지널 콘텐츠. 그런 생각에서 이제 만든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이거는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 책 표지도 내 맘대로 하면 되고, 맞아요. 이상해도 내 맘대로 하면 되고, 약간 그런 자유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돈이 막 많이 안 벌리더라도. 저도 그 느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되게 당당해져요. 이번에 저는 그 그림책을 이제 동료랑 같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동료 작곡하신 분이 이거 더빙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빙판 너무 손 갈 텐데 하다가 이제 더빙판을 어저께 다 했어요. 이제 물론 작곡가님이 거의 다 하시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뭐 책의 권한이 선생님한테 다 있고 이런 모든 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나요? 그 사운드 이런 게 내가 다 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둘만 만나도 이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파워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사실 저도 방송 작가는 일을 해도 이게 다 내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내 거 하고 싶다는 이제 욕망이 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방송 작가 중에서는 사실 드라마는 이제 작가가 왕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쓰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영상을 만들고 싶다. 나도 이제 편집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완결을 못하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심지어 이제 두 분이 거기 그 작업을 꾸준히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작업 기간은 그럼 얼마나 혹시 걸리세요? 보통? 저는 아무래도 책이니까 기간이 되게 호흡이 긴 편이죠. 막 저는 한 2년에 한 권씩 거의 나오거든요. 책은. 그 사이사이 이제 다른 일도 하고, 제가 번역도 할 때도 있고 이제 편집도 하고 디자인도 거의 다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저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년이요? 네.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딴짓도 많이 하고 다른 외주 일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 만드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봐줘야 돼요. 이거 바로 내보내면 정말 조금 맹탕일 것 같아요. 계속 고치고 이렇게 단단하게. 근데 시작은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시작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맞아 그런 마음도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막 그런 그런 류 많잖아요. 무슨 강의들 월 1,000만 원 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과거가 있더라고. 다 실패한 과거가 있더라고요. 다 하다 만 게 한 수십 가지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된 게 빵 터져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의시되면서 너도 1,000만 원 벌 수 있어 막 이러고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의 시행착오는 몇 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선영님이 지금 흘러오는 루트가 이렇게 예사롭지가 않고 다양한 거를 이렇게 체험해보는 게 또 행동성도 있어요. 되게 행동력도. 아니 이미 다 안에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내공이나 이런 건 있으신데 맞아요. 약간만 그 벽만 딱 넘으면 할 수 있어요.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이 되게 힘이 됐던 게, 막 안 되면 이제 가서 매달린 거 안 되면 이제 집에 와서 이거 하고, 약간 이게 되게 잘 맞았거든요. 운동이랑 작업이랑. 그래서
처음에 약간 자기한테 맞는 형식을 찾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긴 형식이 맞냐, 영상도 뭐 짧은 영상이 맞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해봐야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팔팔한 시기에. 왜냐면 저는 일이 바쁘면 잠을 줄여서 저는 뭐 그런 거 하거든요. 막 네일 같은 것도 하고 막 뭐라도 나한테 선물처럼 주는 시간 그런 거 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아예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책도 많이 보지도 않지만 그냥 도서관 왔다 갔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2월 달에는 거의 집 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아 이제 뭘까 할까? 약간 그때서야 의지가 좀 생기고 하더라고요. 약간 번아웃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어. 저도 그럴 때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거를 지나치는 그 통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또 계획을 들어보면서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뭔가 되게 새로운 또 뭐 시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저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생기가 또 그리고 전해져요. 뭔가 새로운 뭔가 움트는 듯한. 아 그런가요? 네. 저 사실 하고 싶은 게 또 있어가지고 저 그걸 만들고 싶거든요. 그 메타버스 콘텐츠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유니티 프로그램 같은 걸 배우고 싶어요. 요새는. 그래서 그 메타버스 그런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잡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고 나도 그럼 저런 걸 만들고 싶다. 왜냐면 저는 사실 생각하는 게 앞으로 10년 후에는 다 메타버스 안에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계 지금은 오큘러스가 다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훨씬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어떤 동물원이라던가 아쿠아리움도 좀 더 자유로운 동물들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큐를 이제 나는 다큐를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이렇게 가니까 약간 또 다큐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거를 사실 동물의 입장에서 어떨까? 그런 걸 콘텐츠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약간 퀘스천이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정말요? 네. 누가 훔쳐가기 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가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으시네요. 좋은 것 같은데요. 바쁘겠네요. 이제. 그런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도 빨리 하고 싶은데 결혼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때가 있겠죠. 제가 30살부터 그랬는데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소감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되게 의외의 초대였고 그리고 약간 오기 전에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두렵고. 근데 왔는데 뭐랄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생각보다 제가 또 제 얘기를 너무 많이 떠벌떠벌 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있다니라고 생각하셨으면은 그렇구나 그냥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게 새롭게 뵙고 해서 그리고 항상 운동할 때만 뵀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은혜님 그래서 되게 즐겁고 재밌고 신기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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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